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머그잔 이렇게 있고 머그잔하고 머그잔이죠. 머그잔 컵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 컵은 제가 다음 방송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완전히 지금 사법부까지 해가지고 마피아 같이 지금 완전히 그 범죄 집단 같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정치하고 똑같아요. 과거에 그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을 때부터 해가지고 그때 에릭 홀더 법무장관하고 완전히 그 조폭처럼 굴었는데 지금 한국이 딱 그 모양입니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거기 우리 법 연구회 출신 4명이 뭐 3명이지만 뭐 사실상 4명이라고 얘기하죠. 이 4명이 좌파라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혹시나 인용되는 게 아니냐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4대 0으로 일단 시작하니까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부패 비리들을 다 지켜줬잖아요. 선관위원장 출신이 6명입니다. 6명. 헌법재판관 8명 중에.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비리가 878건인데도 조사를 안 하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이게 다 판사들이 헤쳐먹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니까. 감사원에서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그런 878건 비리가 있으면은 자숙을 해야 되는데 선관위원회 직원들은 원래가 가족 회사였다.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또 친인척 채용은 당연한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게 실수로 실언을 한 게 아니라 너 어쩔 건데 너네들 어쩔 건데 우리가 이거 다 좌지우지하는데 한국은 작은 나라잖아. 우리가 이미 다 잡고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개돼지냐 바보냐 너네들 그냥 바보 할래 안 할래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그 한국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은 다 들고 일어나야 돼요.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보가 되니까. 이 정도로 부패한 거는 나라를 뒤집어야 될 일이에요. 예. 저는 지금 이제 미국에 있지만 저도 이번에 또 나갈 겁니다. 그 시위하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부정부패가 제가 볼 때 한국이 이제 그게 다란 것 같아요. 완전히 지금 이제 쓰레기 국가가 되느냐 아니면 정상적인 국가가 되느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직도 더불어민주당 만만세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구제불능이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부정부패 비리가 밝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만만세 할래?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친인척인가 봐요. 아니면 구제불능이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 MBC, JTBC 이런 그 급진 좌파 채널들 레거시 미디어만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분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봐야죠. 유튜브. 진실을 알려면은 한국 정치든 미국 정치든 유튜브를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유튜브 혁명이에요. 유튜브 혁명.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가 아니었으면 트럼프가 2016년에 당선될 수 없었고 2024년에도 절대 당선될 수가 없었습니다. 유튜브가 그래서 살린 거예요. 지금 민주주의를. 유튜브 모회사인 구글은 아주 썩어 빠졌죠. 물론 유튜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제가 지금 소송도 진행하고 있지만요. 그래도 유튜브라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미 커버린 채널들은 많이 안 건들고 유튜브 제가 이제 들었는데 그 내부 있는 분한테 큰 채널들은 안 건들고 좀 작은 채널들을 이렇게 많이 건든대요. 좀 그러니까 제 채널 같은 경우에도 많이 건드는 거죠. 예, 만만하게 보고. 싸워야 돼요. 이런 애들 상대로는 싸워야 됩니다. 유튜브도 뭐 썩어 빠졌지만 그래도 한국은 유튜브고 미국에서는 유튜브 제재가 굉장히 심했는데 한국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재가 없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이 검색이 안 된 것도 어떻게 보면 타이밍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유튜브 고위 관계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기 문자로 좀 이제 수익 금지 풀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때리는 모습 보고 아 이거 안 되겠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싹 다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 내부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선거관리위원회 출신 직원들이 많다고 그러고 거기도 유튜브도 유튜브 진영에서도 이렇게 때려 엎어야 된다. 이번에 다 때려 엎어야 되고 또 한국에
조기 총선 열려야 된다고 봅니다. 조기 총선. 지난 선거 2022년 선거 때 당일 투표에서는 앞섰는데 사전 투표에서 뒤져가지고 역전패 당한 분이 50명이나 된대요. 국힘당 쪽. 그럼 원래 국힘당이 다수당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과거에 있는 부정선거들도 다 들춰내야 된다. 사실을 들춰내야 된다. 이걸 덮고 가자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29차례 민주당이 탄핵한 것도 말이 안 되고 이재명 불법 북한 송금한 것도 검사 조사하려고 하니까 특검 조사하려고 하니까 탄핵하고 째려봤다고 법무장관 탄핵하고 아니 이재명 검사 당연히 조사 받아야 되는데 탄핵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범죄 집단이에요. 제가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범죄 집단이고 여기 미국의 민주당하고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거의 그 쓰레기당으로 이렇게 전락한 그런 모습이다.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다. 그리고 김병주, 박선원, 부승찬, 박범계 이 의원들이 곽종군 전 특전사령관 회유하고 협박하고 거기에 넘어간 곽종군도 문제긴 하지만 그러니까 거의 깡패 집단이에요. 깡패 집단. 제가 보니까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완전 깡패 집단이고 이런 당이면은 사라져야 된다. 사라져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 들고 일어나야 된다. 예를 들어서 탄핵 인용하면은 절대로 이거 그냥 가만히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다. 이 정도면은 이렇게 국회가 의회 독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가만히 있으면 바보죠. 가만히 있는 게 바보죠. 그리고 한국 선거도 이제 대만식으로 반드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투표해서 그 자리에서 개표하고 그 자리에서 집계하게 예. 그렇게 대만식으로 절대로 이렇게 해킹 당할 일 없도록 선거 시스템을 다 뜯어 고쳐야 되고 제가 볼 땐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그렇게 그냥 선관위 없애버리고 차라리 없애버리고 지금 있는 선관위를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거기 이제 잔재들까지 그냥 다 없애버리게 아예 없애버리고 새롭게 출범을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국힘당 사람들 뭐 하고 저기 더민당 사람들 뭐 몇 명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서로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또 지금 선관위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그 정화가 된다고 해도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아예 그냥 당 관계자들까지 그냥 거기에 넣는 거예요. 그럼 선관위가 또 더불어민주당 만만세 그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든 나중에. 그래서 윤 대통령이 탄핵 각하가 되면은 직무 복귀 뒤에도 이렇게 오히려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예,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다 같이 한국 국민들이 힘을 모아줘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탄핵은 제가 각하 내지 기각돼야 되고 그렇게 안 되면은 그럼 한국은 이제 난리 나고 제가 볼 땐 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야 돼요. 이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부정부패가 만연한데 그렇다고 스스로 정화할 놈들도 아니고 예. 미국이든 한국이든 보수가 잡아야 돼요. 이제는 예. 좌파 진영이 너무나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척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눈치를 이제 보는 것 같아요. 헌재도 썩어 빠진 헌재지만 조선일보에 이렇게 톱으로 나왔는데요. 4대4 진영 논리 비판에 8대0 잇따라 전원 일치 결정 이렇게 헌재 판결 기류가 변화 왔다고 이렇게 이제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헌재는 지난 1월 23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고 또 공직자 파면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찬성과 반대가 4대4로 갈린 것이다. 그것도 평소 알려진 재판관들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갈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 4명 이 인간들 문영배하고 다 이거 문영배는 저기 포르노 중독자라는 말이 있죠. 야동. 그런 걸 두고 뭐 개인 성향을 뭐 그렇게 비판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법관이 그렇다는 게 좀 그래요. 이미선, 그러니까 형배, 미선이 그다음에 원래 정미도 저기 좌파 아닌가요? 개선이 그러니까 형배, 미선이, 개선이 그리고 정미까지 이렇게 4명이죠 원래.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그렇게 보수는 없고 원래 다 중도 아닌가요? 김영두, 조한창, 김복형, 정영식은. 그러니까 정정미 여기 인용했잖아요. 좌파인데.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에. 이진숙 위원장은 2시간 만에 원래 탄핵됐었죠. 미친놈들이죠. 미친놈들. 더불어민주당이. 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권한쟁의. 이거 중요한 거였죠. 이것도 다 인용했어요. 웬일로. 이거는 8명 만장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전원 만장일치 기각.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검사 3명 등 탄핵 전원 기각. 그러니까 이상해. 문영배 형배하고 미선이 정미 개선이는 왜 파면해야 한다고 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한테 위원장을 두고.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볼 때는 이제 윤통 탄핵 기각 내지 각하 호언할 수 없어요. 이것만 놓고 보면. 자, 결과는 전원 일치지만 재판관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게 좀 그 별개 의견이 있었다는데 정영식, 김복현, 조한창 재판관은 마은혁 권한쟁의 사건에서 최 권한대행 측이 문제 삼은 우원식 국회의장 단독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 적법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중도 진보 성향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정계선은 국회의 의결이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저는 초반부터 저는 이제 기각을 예상을 했는데 이제 뭐 각하될 수도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뭐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반대 의견 없이 탄핵 여부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금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 시위대도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도 그렇게 연설을 했지만 시위하면서 여론이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려져 있는 상황에서 혼란과 분열을 막으려면 재판관 전원이 동의하는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전원 일치할 거면 당연히 각하하고 기각해야죠. 저렇게 그 더불어민주당이 패악질을 해왔는데 예? 의회 독재하면서 한 법조계 인사는 졸속 심리, 불공정 재판 진행 여러 논란을 일으킨 헌재로선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전원 일치 결론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히려 탄핵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려서 일부 재판관이 전원 일치 의견을 반대하고 자기 의견을 고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래서 저는 5대3 내지 4대4로 이거 기각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거야 다 예상이고 전망일 뿐이고 결국 이 8명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뭐 항상 걱정되는 건 얘네 4명이죠. 4명. 그 형배, 미선이, 개선이, 정미. 근데 이제 김영두, 조한창, 김복형, 정영식 대법관은 왠지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탄핵 인용은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내지 각하. 예. 각하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찬성표 인용을 하는 그런 대법관이 있으면 그 대법관도 계속 저희들은 조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윤통이 직무복귀해도 그 예를 들어서 탄핵을 인용하는 그런 대법관이 있다면은 가만히 두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헌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누가 봐도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예? 내란죄 뺐잖아요. 내란죄 빼면 이게 뭐예요? 탄핵 처음부터 하면 안 되는 거였지. 윤통이 처음부터 나오면 대통령직에서 직무 계속 이어가서 했어야 맞는 거죠. 처음부터 이게 탄핵이 잘못된 건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정선거를 폭로했다는 거는 오히려 상 줘야 되죠. 윤 대통령한테. 제가 아마 한국 한인 언론 중에 처음으로 얘기했을 텐데 최대 치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최대 치적이라고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포스트에도 올리긴 했는데 페이스북에서 한국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 한 명이에요.